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계속 도발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미국도 예전보다는 좀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대북 협상에 유연한 정부가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는 건가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네.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실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실험하는 만큼 미사일은 이제 향상이 된다.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이제 정권의 생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사일 개발은 계속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거다라는 인식을 주변국이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좀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협상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북한이 보면 한국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민주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책도 상당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북 정책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유동적일 수 있는 대북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막무가내식 핵질주 막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를 보면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어떤 지렛대를 삼아서 협상 조건으로 삼아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협상은 계속 이렇게 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김정은도 이제 협상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협상력을 높여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점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데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